자, 여기는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참만남 치유 스피치. 이제 국내 최초의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대 앞에서 어떻게 편안해질 것인가. 이제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 공포증이나 이렇게 이제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고 편안하게 말을 잘할 것인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초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존감,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내 내면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긴장이나 떨림이나 두려움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이제 외부에 의존하는 이런 의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남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지 관계없이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적인 이제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독립성이라고 그러죠. 이 독립성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나의 창피한 과거, 나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스피치 기술과 또 강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 호는 인재입니다. 인재는 뭐냐면 어질인에 가지런할 제자. 어진 마음을 가지런하게 마음에 담아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모든 분들께 이제 어진 마음을 제가 심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재라는 부를 갖고 있고, 인재는 김해에도 인재대학교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저희 브랜드는 미국 워드랜드 대학교 NLP 체면 치료 교수로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건 NLP 체면 마음 치유 스피치거든요. 오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고, 등록은 정동문 통합 변화 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위 관련, NLP 체면 쪽 있는데, 수상도 있고, 그건 넘어가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국제공인 NLP 프랙티셔너, 국제공인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국제공인 시간성 치료사, 체면 상담학, 체면 치료사, 임상 체면 치료사, 의학 체면 치료사, 전생 치료사, 비니 치료사, 그 다음에 에릭슨 체면, 동기부여 강사, 천만남 치유 스피치 한 12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목들은 참고로 이제 우리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학과목으로 채택이 돼 있고, 학점으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천만남 치유 스피치는 이제 국내 최초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4가지가 통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만남 심리가족, NLP 체면 심리치료, 자아 강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근데 최근에 한 가지가 더 통합이 됐어요. 원래 4가지였는데, 올해 9월부터 제가 새로 시작한 게 웃음 레크레이션을 포함을 시켰어요. 웃음 레크레이션.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에 이제 웃음 레크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PPT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내적으로 본다면은, 이 NLP 체면 심리치료와 NLP 자아 강화를 통해서 내면에 힘을 키워주는 요게 이제 초점이 되고요. 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에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세 번째는 웃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이제 무대 체질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이 5가지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씩 쭉 보면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4단계로 거쳐가야 되거든요. 자, 1단계는 뭐냐면은 참만남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만남 훈련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환경을 참만남 훈련이라고 그래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바로 실수를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찮게 생각할까?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편안하게 바라보고,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다면 어때요? 하나하나 창피한 것도 없고. 마치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쌌을 때 엄마 아빠가 이뻐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기를 안아주고, 그러면 아기는 어떤 느낌이죠?
편안하죠. 편안하게 기저귀를 잘 네. 가리겠죠. 네네.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했을 때 사람들이 좀 비웃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이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실수하더라도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실수를 하더라도 편안한 그 느낌을 많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실수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실수가 편안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기는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편안해야만 기저귀를 떼는 겁니다. 자, 말을 하는 것도 앞에서 긴장하고 떨고 실수하더라도 편안하게 느껴질 때 긴장, 떨림, 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자, 이 마음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긴장, 떨림, 불안, 우울, 뭐 두려움, 뭐 지나친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 소심한 성격, 이게 다 뭐냐면 이제 마음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마치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아무리 잘 다루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우리 두뇌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시작.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국내에 이제 치료하는 시스템은 정신과의 약물 치료밖에 없어요. 뭐 일반 심리 상담 쪽에서는 뭐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NLP 체면 심리 치료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서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단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3단계는 이제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자기 사랑하고 스피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사랑.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건 이제 신체적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영양소를 제공해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활동들은 뭐냐면 이제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심리적 에너지.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은 신체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심리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심리적 에너지가 충분히 제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뭐 강의나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는데 그러니까 심리적 에너지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회 활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심리적 에너지가 죽어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울증, 뭐 자살 충동, 혼자 버려진 느낌, 뭐 나 혼자라는 느낌, 뭐 사회적인 고립,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심리적 에너지의 이제 고갈이라는 거죠. 마치 내가 벤츠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지죠. 시동.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죠. 우리 인간도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태는 은둔형 외톨이, 뭐 집순이, 집돌이는 뭐 부정적인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이런 구조가 갈 수가 있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사회 활동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힘들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의 파워, 심리적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시작.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자, 요게 이제 4단계로 하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가 되는데요. 요거는 실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요거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동차에 브레이크에 발을 뗀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요거는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 자동차에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기름을 잔뜩 넣어서 이게 운전을 하는 거지.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잡고. 자,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운전에 대한 안전 규칙이나 운전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될까요? 많이. 운전은 공부가 아니죠. 네. 아무리 운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을 안 해보면 운전 잘할 수 없잖아요. 스피치도 공부가 아니다 말이죠.
자,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다. 시작.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라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면 스피치는 뭘 해야 될까? 훈련. 훈련을 해야지. 운동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해가지고 내 몸의 스피치를 이제 쉽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익숙하게.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이런 말을 해야지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 몸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해. 그럼 말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와 우리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이 싸움을 하면, 말싸움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남대문 시장 장사꾼이 이기겠죠. 네. 왜 이길까요? 말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남대문 시장 장사꾼은 이제 말이 몸에 체화된 사람이죠. 근데 서울대 교수는 머릿속에는 아는 지식이 많이 있는데 말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게 한다. 자, 몸이 기억하게 한다. 시작. 몸이 기억하게 한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소룡이라는 무술 배우가 있는데요. 이소룡, 브루스 리라고 하죠. 이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100가지 발차기 기술을 한 번씩 훈련한 사람보다는 한 가지 발차기 기술을 100번 훈련한 사람이 더 두렵더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0가지 스피치 기술을 한 번씩 훈련하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 스피치 기술을 100번 훈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스피치를 잘한다. 요즘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4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4단계. 요걸 이제 다시 편안하게 제가 자동차 운전의 비유를 한번 해놨거든요.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복습. 참만남 심리 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다. 오케이. 자, NH면 심리주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다. 자, 자아 강화 훈련, 이른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훈련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요, 일반 스피치 학원은 뭘 하고 있냐면은 기름만 넣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름이 없는데 계속 이것만 하면 자동차 달릴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과라든지 신경정신과라든지 심리치료센터에서는 요것만 하고 있지. 근데 이것도 이제 NLP 체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의 쉽게 말하면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3번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들어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5번째 하나 더 있거든. 여기 안 적어놨는데 제가 다 앞으로 포함시킬게요. 웃음 레크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자, 웃음 레크레이션. 웃음 레크레이션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무대 체질이 되기 위해서 무대와 친숙해지고 청중과 하나가 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웃음 치료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 5가지 같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말을 잘하죠. 이분이 웃음 치료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저도 웃음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의 프로그램 중에 한 분야로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게 좀 일익을 담당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만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박수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자, 첫 만남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왜 첫 만남이 중요하냐면 모든 변화와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만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했다면, 발표를 했다면, 또는 자기 소개를 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 공포증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격했거나 엄마가 엄격했거나 또 학교의 선생님이 엄격했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거나 창피를 줬거나 어쨌든 그런 편안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인간은 편안하지 않으면은 편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강박관념. 이른바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만 내가 힘들지 않다. 우리 여기 잘해야만 내가 불편하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변화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잘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나는 편안해. 이 느낌을 주면 사람들은 굳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거든요. 스피치도 그래야겠네. 내가 말 잘 못하더라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말 못하더라도 뭐 그다지 힘들지 않아.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뭘 반복하냐면 나는 말을 잘해야만 인정받아. 말을 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내가 힘들어질 거야. 이런 강박관념이 생긴단 말이야. 이건 사회적인 문화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또 가르치죠. 말을 앞세우지 마라. 네가 결과를 만들고 이야기해라. 실수하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어린 시절 이런 이제 그 가치관의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나는 잘해야 돼. 이거 지나치게 이제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심어줍니다. 근데 이제 변화는 뭐냐면요. 변화는 그 반대로 가야 돼.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돼요. 실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자, 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기저귀에 똥을 싸더라도 난 괜찮아.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 싸더라도 우리 엄마는 기저귀를 갈아줄 것이고 나를 이뻐해 줄 것이고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이럴 때 아기가 기저귀 편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기저귀를 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배우는 것도 같은 거죠. 난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넘어지더라도 다음에 내가 일어나면 되잖아. 넘어지더라도 밑에 이불이나 뭐 소파가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거야. 넘어지더라도 엄마나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세워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아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계속 넘어지지만은 얼마나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더 긴장하고 떨고 실수를 해야만 긴장 떨림이 없어지고 말을 잘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고민을 하는 이상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고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가 일어서는데 고민 안 하는 것처럼 고민을 안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 맞 이런 거죠. 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자,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작.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자,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자,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시작. 공감적 경청, 촉진적 분위기. 자, 내면과 외면의 일치, 진정성. 시작. 내면과 외면의 일치, 진정성.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은 뭐냐면은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좀 창피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또는 뭐 긴장 떨림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분위기예요.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분위기예요. 내 최악의 모습을 누군가 받아주고 사랑해준다면 어떨까요? 나의 최악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받아주네? 내 편이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행복하죠. 자, 전부 내 편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남의 눈을 의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걸 잠재의식에 심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적으로 이해를 받아야 돼. 공감적으로. 이분은 내 편이라는 느낌 들어야 돼.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자, 공감을 표시해주고 리액션해주고 이제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이렇게 나를 응원 지시를 보내는 거거든요. 내 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내 편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내 편 앞에서. 편해요. 편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스피치를 할 때 내 편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 내 편들 앞에서 말을 했다면 얼마나 잘했을까? 학교 다닐 때 내 편을 들어준 사람 있었나요? 다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지. 그래서 평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귀담아주고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뭐뭐인 척하는 나와 뭐뭐인 나가 있어. 뭐뭐인 척하는 나는 뭐냐면은 이미지 관리라고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에요. 자, 뭐뭐인 나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진아와 가라고 그래. 진아가. 여러분이 진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진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다면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마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 보니까 사람들이 뭐 지적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꾸지람을 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감추는 거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가지 모습을 막 연출하는 거죠. 막 잘하는 척 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척 해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모범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맞아요? 사회는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요? 썩어버리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도 표현되지 못하고 감춰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썩어버리겠지. 누군가에게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100%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비판할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어쩌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 공간 밖에 사회생활 할 때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깥의 세상은 평가 판단의 세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은 뭐예요? 여기는 참 만남의 세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받는 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기에 와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그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수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 에너지를 수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참 만남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성이 돼야 돼. 있는 그대로 이제 나를 표현했을 때 사랑받는 이런 경험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굳이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최대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힘. 이걸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해요. 마치 이제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면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잘 치죠. 잘 치죠. 야생동물은 어떨까요? 야생동물을 야생에 풀어놓으면은 야생동물은 잘 살아갈까요? 죽어버릴까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인간도 이렇게 온전히 사랑받는 환경에서 나를 노출시키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 잘하겠죠. 말만 잘할까요? 여러분 하는 일도 너무나 잘할 겁니다. 뭐 직장생활, 뭐 사업, 장사 뭐든지 아마 일도 가장 잘할 겁니다. 일도 있잖아요. 누가 막 그 공격을 하고 지시를 하고 평가를 하고 뭐 관리를 하는 이런 환경보다는 이렇게 온전히 사랑받는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최고의 능력 발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도 공부도 이렇게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혼자 아무리 이렇게 소리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10시에 이제 이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 이게 뭐냐면은 혼자서는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카톡방에 제가 출석 체크 안 하는 분들한테 제가 되게 뭐라고 좀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이렇게 어떤 팀워크를 만들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그 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참 만남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중심 인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체면이라는 거 조금, 체면 들어가기, 요거 조금 더 볼게요.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참 만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변화의 핵심을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지지감과 해소감과 통제감 세 가지를 경험할 때 온전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었어요? 뭐냐면은 충분히 지지를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엉어리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해소가 되어야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통제감을 키우는 거예요. 통제감. 자,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말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은 뭐 사실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통제가 된다라는 거는 내 위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게 바로 통제감을 키우는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제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충분히 지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천만남 심리가족의 무조건적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소를 해야 돼. 해소. 내 안에 있는 응어리, 억압된 부정적 감정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해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같이 해보겠지만은 내면 자아 개발이 돼. 자, 실컷 이야기하기 참 중요합니다.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하기. 누군가에게 실컷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힘들었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뭐 좋았던 이야기, 뭐 자랑거리, 뭐 다 좋아요. 내 속마음 있잖아요. 속마음을 얼마나 실컷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발성, 웃음, 노래, 율동, 운동 돼 있는데요. 그게 소리 지르고 웃고 감정을 표현한다. 자, 실컷 소리 지르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크게 웃고.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자,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웃음 치료는 우리 NLP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발성 훈련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NLP 체면 치료 시작. 이거는 이제 그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인 그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NLP 체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해소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의식 속의 패턴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웃음 치료는 의식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는 좋지만 웃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24시간 하루 내내 웃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NLP 체면은 이제 무의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한두 번 치료를 제대로 해버리면은 그 편안한 패턴이 그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마치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죠. 요게 이제 NLP 체면의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되면서 이제 우리가 통제감을 하는데 내가 통제를 하고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모든 걸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봐야 돼. 좋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자, 부정적인 것도 감사해야 돼. 문제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요. 시련, 고난도 감사하고, 나의 문제조차도 감사하게 느끼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사랑.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 책임. 이유 변명을 버리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있느냐.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 뭐뭐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뭐뭐 때문에 사고는 이유 변명이잖아요. 뭐뭐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그 통제력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랑 비교 경쟁을 하고 있느냐,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느냐,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 내가 나답다는 이야기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요. 비교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도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보리는 보리밭에 나면 보리가 되지만요. 보리가 밀밭에 나거나 또는 배추밭에 나면 보리는 잡초가 된다.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서 계속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남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남들처럼 잘 되기를 원하고, 남들처럼 잘하기를 원하고. 이게 남들이 개입을 한다 이 자체는 내가 남의 자리에 보리가 싹 트는 것처럼 남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야지. 남은 나는 안 돼 말이죠. 안 그래요? 맞아요. 어제 제가 이제 북한산 산행을 갔는데 우리 친구 중에 숭실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요즘은 숭실대학교도 괜찮은 대학이지만 우리가 대학 때 갈 때는 숭실대는 알아주지도 않았거든. 저희 진주대학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만 50명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의 그 연세 고려대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명이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이제 서울에 엄청난 인원을 보냈거든요. 그냥 가방만 들고 다녀도 일반 4년제 대학은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780명 중에 4년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한 500명이 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숭실대를 나와가지고 엄청 성공을 했어요. 샴푸라든지 예를 들어서 린스라든지 또는 설거지하는 이걸 또 뭐라고 그러지? 네, 트리오 이런 걸 제조 유통을 해가지고요. 1년에 버는 수익이 그냥 한 10억 정도 될 거야. 몇백억 부자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모임에 오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나름대로 이제 학벌이 다 괜찮잖아요. 나만 숭실대야. 그래서 제가 어제 되게 뭐라 그랬지. 너는 그렇게 성공을 해놓고도 지금도 학벌이 1등감 느끼냐고. 진짜 내한테 소리 좀 들어야 되겠다고. 사람들마다 이런 비교하는 의식이 비교의식 자체가 나를 막힌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학벌이 뛰어나는데 돈을 많이 못 번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데 학벌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자체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하는 게 있으면 나도 잘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남들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잖아요. 자, 나는 나고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 남은 남이다. 이게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을 가질 때, 자,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은, 자, 나에게 최선인 것이 남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회에 최선이 될 수 있는 삼박자가 맞는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비전이에요. 나에게는 최선인데 남에게는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 최선이고 남에게도 최선이 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최선이 아니야.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문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최선인 것이 남에게도 최선이고, 세상에도 최선이구나. 이걸 이제 느낄 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비전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정동 교수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그러면 저는 강의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언제예요? 강의를 할 때. 가장 잘하는 분야는 뭐예요? 강의를 할 때. 취미가 뭐예요? 강의를 할 때. 가장 에너지를 얻는 순간이 뭐예요? 언제예요? 뭐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저한테 최선이 맞습니까? 맞죠.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어. 도움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최선이 되겠네. 자, 여기에 확장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뭐 우리 선생님 계신 이천 뭐 또는 뭐 부산 또 이제 완도 출신이거든요. 우리 청해진 장보고의 후손. 청해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천만남이 확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신감도 주고 자존감도 키워주면은 그게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3박자가 맞네. 이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하는 일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자, 나에게도 최선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선이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면은 안전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 오케이? 네. 요점 예를 드리고요. 자, NLP 체면은 별도로 뭐 필요하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NLP 체면은 이제 컴퓨터로 본다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심리치료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는 컴퓨터처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컴퓨터가 완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이나 알약이나 백업 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엑셀이나 뭐 한글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겠죠.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온전했는데 태어난 이후에 뭐 엄마의 부질함을 듣거나 뭐 엄마로부터 헤어졌거나 뭐 또는 학교 다닐 때 뭐 왕따를 당했거나 창피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NLP 체면이 아니면 왜 안 되느냐? NLP 체면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거든요. 트랜스가 뭔지 아시죠? 편안한 유황과 고도의 집중 능력을 발휘하는 게 트랜스입니다. 근데 이 트랜스 힘을 활용해야만 무의식 속의 패턴을 빠르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애를 쓰지 않더라도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잘하는 상태가 프로그램이에요. 맞지? 이런 거죠. 내가 저 문 쪽으로 걸어가야 돼. 그럼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데 신경을 내가 쓰고 있을까요? 걸어간다는 생각은 머리가 있어. 근데 걸어가는 동작은 뭐가 하고 있죠? 팔다리가 하고 있죠. 팔다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걸어갑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죠.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돼. 이거는 머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지 않더라도 자신감과 관련된 말이 막 입에서 계속 술술 나와.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뭐 종이를 봐야만, 뭐 PPT를 봐야만, 내가 준비한 내용을 봐야만 말을 잘한다. 이거는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잘하는 거지.
자,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애를 쓰면서 오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오늘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뭐 2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습니까? 근데 일을 즐기는 겁니다. 뭐 돈과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는데 통장에 돈이 쭉 들어와. 이건 뭐예요?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 돈이 벌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실패의 프로그램을 성공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한 어떤 열등감이나 미움의 프로그램을 사랑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긍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냥 애를 쓰지 않지만 막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체면 NLP의 위력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NLP 체면을 활용해서 심상화를 하고, 즉 머리에 성공적인 미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자, 그에 맞는 체면 암시를 하면서, 자, 내 무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순간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굳이 수고와 애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체면 NLP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죠? 네.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국내 최고의 제1인자, NLP 체면 관련 제1인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여러분들, 자아 강화. 참사랑이라고 적어놨는데, 참사랑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상태. 이거 제가 참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참사랑은 내면의 토양과 같다. 토양이 기름지면 나무는 잘 자랄까요? 자라지 못할까요? 잘 자라요. 자, 우리 내면의 참사랑이 충만하면은, 자, 외부적인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어, 비서, 명강의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술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말을 잘하는 힘은. 전체 빙산은 뭐냐면요, 바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즉 내면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참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자, 이런 것들 좀 훈련해 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참만남 훈련,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발성 웃음 훈련, 자기 긍정 대화, 뭐 감사 읽기서 감사 나눔 스피치를 하는 것, 체면 NLP를 이용해서 상상 이미지 시각화를 하는 것, 목표 관리, 시간 관리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같이 훈련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으로 가는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도 하나의 기술이다. 자, 기술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미용도 기술이죠. 미용. 운전도 기술이죠. 자, 또 뭡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또 보면 뭐 수영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자전거 타는 거, 뭐 뭔가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잘하는 이게 기술 아닙니까? 내가 기술을 습득했다라는 것은 나는 애를 쓰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 이게 기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반복적인 운동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자, 몸이 기억한다는, 머리를 잘 자른다는 거는 내가 머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 그냥 가위질을 하는데 머리를 잘 잘라야지. 자전거를 잘 탄다는 이야기는 뭐 애를 쓰지 않아도 자전거를 잘 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스피치 기술을 익혔다는 건 뭐예요? 굳이 애를 쓰지 않지만 앞에서 말을 잘해야지. 맞아요? 자,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이 최고의 기술이다. 자, 반복이 최고의 기술이다. 최고의 기술이다. 이제 반복하는 기간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을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회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평생 제도. 여러분들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반복 훈련을 하세요. 여기 안 나오는 분들은 저는 이제 반복 훈련 기간이 끝났다고 제가 간주합니다. 왜 안 나오는지 제가 묻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만족할 만큼 훈련하셨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 3단계. 자,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요거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단계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자, 자동차로 보면 기름을 넣는 것이고요. 긴장 떨림 모드를 자신감, 자존감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자, 스피치 명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시작. 스피치 건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가 되고, 여기 또 강사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시작.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세 번째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제가 왜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 분야를 이야기했을 때 말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스피치나 뭐 자신감, 동기부여, 자기개발 쪽은 제가 2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잘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강의를 잘해야 못해요. 잘하죠. 왜? 내가 내 분야를 좋아하니까. 근데 저한테 골프 강의를 해라. 부동산 강의를 하라. 그러면 제가 잘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모든 명강사는 전문가입니다. 자, 모든 명강사는 전문가다. 시죠. 모든 명강사는 전문가다. 네, 모든 명강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능통해야 되고, 내 전문 분야를 그냥 노력하지 않더라도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야 됩니다. 이 3박자를 갖추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